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5월 25일 수요일 장마감 후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바이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기업의 1, 2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뭐 3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바로 발싹붙어서 이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예, 오늘 뭐 셀트리온도 상승을 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조금 돌아왔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바이오의 투심으로, 그러니까 제약 섹터에 대한 투심으로 투자 심리의 어떤 반등으로 주가가 올랐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매매 동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는 지금 어쨌든 4일 연속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뭐 4일 연속으로 매도했던 이력도 있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수하던 물량을 드디어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연기금도 5일 연속 매수하던 물량을 드디어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이 매매 동향으로는 물론 개인은 매도했지만 이 매매 동향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못한 매매 동향입니다.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 그동안 매수를 해왔던 연기금도 매도로 돌린 상황에서 주가가 오르고, 그리고 뭐 기타 바이오 종목들도 일부 2, 3%씩 오른 것은 그냥 단순히 바이오 섹터에 대한 매수 유효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매도도 여전히 많이 나왔거든요. 13%.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공매도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딱 봤는데 주가가 오른다. 왜냐면 공매도가 시작하자마자 막 때리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 주식이 만약에 좋은 뉴스를 갖고 상승할 시기에 굳이 뭐하러 공매도를 때립니까? 그러면은 손해를 보는데 매수를 들어가야죠.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공매도 물량을 슛 커버링 하면서 상환하고 손실을 좀 만회해야죠. 근데 지금 상황을 딱 보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슈 전혀 없는데 그냥 바이오 투심이 오르는 거예요. 셀트리온도 오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르고 그 다음에 기타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오르고, 그러니까 바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투심으로 오른 건 결국에 어느 정도 제한이 캡이 씌어져 있고 그 캡을 넘어가는 순간 주가는 다시 떨어질 거기 때문에 공매도를 미리 쳐놓자. 그럼 결국에 공매도들은 상환 기간이 없어요. 빌려준 곳에서 계속 이자만 내면서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은 그냥 계속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이런 공매도 매매 비중의 변화가 바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강하지 못한 매매 동향으로 주가가 올랐다라는 어떤 그런 반증의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은 순매수로 끝났는데 프로그램이 100% 다 외국인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물량이 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쨌든 외국인은 좀 빠졌고 공매도 물량이 반영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공매도량이 3만 주거든요. 결국에 오늘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마이너스 790주니까 사실상 3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 물량도 여전히 많고 대차 잔고도 많고 그다음에 공매도 잔고도 안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숏을 보는 주체들이 여전히 맹렬하게 어떤 위세를 떨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주가는 오르면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일본 기준 과열선에 지금 거의 도달해 가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이 14만 629원입니다. 그래서 14만 650원에 도달하게 되면은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입니다. 물론 이제 위에 121선은 17만 1000원, 2000원 정도의 위에 있지만 역배열 상태이지만 어쨌든 현재 단기 과열, 지금 보게 되시면 일본 기준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뚫은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022년 3월 30일. 그리고 하락했습니다. 조금 더 시계열을 넓혀 보더라도 일본 기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도달한 적은 딱 한 번입니다. 2021년 11월 29일 30만원. 그리고 바로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네요. 2021년 11월에 상단을 도달하고 이틀 만에 다시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죠. 가장 최고가였던 36만 2천원. 이때 또 한 번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달한다는 거는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항을 맞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일도 상승을 하게 된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거래량이 상방을 보는 주체와 하방을 보는 주체가 서로 매매 싸움이죠. 서로 경쟁하고 결투하는 겁니다. 그 방식이 주식을 사고 파는 어떤 행위로 이루어질 뿐이지 결국에는 팔고자 하는 주체와 사고자 하는 주체가 서로 맹렬히 싸우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정한 이평선들에서 거래량이 급증할 수밖에 없고요. 그 거래량이 급증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매도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갭상으로 띄운다. 만약에 좋은 뉴스 하나 터트린 다음에 갭상으로 띄우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나는 한 14만 원 정도에 팔려고 그랬는데 14만 5천 원으로 띄워?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은 나의 어떤 매매 심리적 마지노선을 띄워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더 가나? 그럼 물량을 지금 내놓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보유하고 있다가 더 높은 가격에서 던져야 되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고 여전히 매수하려는 주체들도 이 갭으로 뛰었는데 나는 이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살 의지가 있어 라고 하면은 시가 대비 상승으로 갭으로 띄운 다음에 계속 가는 겁니다. 이게 사실상 상승하는 종목들의 어떤 특징이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은 좋은 뉴스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요. 그 상승하려는 주체들이 좋은 뉴스를 띄워요. 그러면은 갭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갭상으로 시작을 해서 근데 매도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이거는 그냥 페이크네 하고 막 던집니다. 물량을 막 던져요. 공매도도 치고. 그러면은 매수하는 주체들이 그 물량들을 다 받아서 다시 띄워 올려야 되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시가 대비 밀리면서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전일 대비 전일 종가 대비 상승으로 끝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투자 심리나 어떤 흐름은 완전히 뭉개지면서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로에 지금 현재 서 있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런 기로에 서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앞으로의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방향성을 조금 더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봉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기준으로는 일단은 지금 현재 이평선 11선, 11선 살짝 지금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왔고요. 1000원 남았습니다. 만약에 주봉 기준 11선을 닿는다면 무조건 그 위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지금 4월 25일에 주봉 기준 볼린저 5일선, 11선 다 뚫었다가 바로 내려왔잖아요. 이게 보게 되시면 그래도 결국에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난 게 아니냐. 근데 이게 보시면 주봉 기준 5일선, 11선은 약간 중장기적 관점으로 운영하는 그런 이평선들이에요. 근데 이평선 5일선, 11선이 1분 기준으로는 단기 트렌드잖아요. 단기 트렌드 5일선, 11선 위에 올라가면은 단기적으로 상승한다. 근데 주봉 기준 5일선, 11선이면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는데 선을 닫고 다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상승하기는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5일선 위에서 끝났고, 이번주 만약에 11선에서 끝난다면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중단선과 그 다음에 뭐 한 61선을 이제 트라이를 하겠죠. 61선은 19만원이고요. 아마 이 가격 라인이 뭐 21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중단선 14만원에서 15만원 초반이 이제 다음 주에 내려올 거기 때문에 14만 초반에서 중반 정도를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주에 이 이동평균선 11선 위에서 마무리를,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간다라고 하면 이번 주에 13만 5,500원 위에서 무조건 마무리를 짓습니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는 14만원 초중반대를 무조건 다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7만원 후반대까지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면서 15만원대로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여기서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커버하는 HMM 종목도 그렇지만 결국에는 단기 급등을 원하시면은 결국에는 그 제한폭은 무조건 제한적입니다. 상승폭은 무조건 제한적입니다. 내가 이 시가총액 10조라는 기업이 20% 오르면 2조 하루 만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 급등을 해서 뭐 이틀 만에 뭐 30-40%를 상승을 기대를 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큰 오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계단식 상승이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그러면서 뭐 매매 동향들이 갑자기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중요하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매매 방향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SK 바이오사이언스, 사실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11만원에 던지려고 그랬는데 부회사들이 너가 아직은 버틸만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난 조금 더 보고 있다. 근데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는 11만원, 뭐 12만원에 손절을 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단기 급등 20% 오른다 그러면은 사실은 20% 오르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가 막 늘어나요. 이러면은 버티는 거죠. 근데 순매도가 막 미친듯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일부 물량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놀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폭등하는데 프로그램 매매가 폭등하기 전에 쫙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뭐 VI를 한 번, 두 번 찍으면 쫙 빠진다 그러면은 일부 물량 정리하면 종가되면은 거의 프로그램으로 매수하기 전 가격대로 돌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어떤 투자의 펀더멘털이 되게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급등은 상당히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런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물타기를 다른 계좌로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물타기 계좌는 매도하는 뭐 그런 전략도 꼭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